33쪽, 나눠준 유인물의 33쪽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출애굽의 연대를 조금 살펴보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처음에 했을 때 이 출애굽 연대가 좀 유동적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유동이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의 연대가 두 가지의 유력한 설이, 이른 시기, 늦은 시기 그거. 예, 그쵸. 예, 그런 거 있다는 거 기억나죠, 그쵸? 네. 예, 솔로몬 그래서, 신화를 네, 기준.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그 연대를 놓고, 이집트 연대를 놓고 조금 이렇게 이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이후 시대로 잡기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일찍 잡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함께 좀 살펴보는, 네, 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 출애굽의 시기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별 논쟁의 여지는 없어요. 절대 연대로 만들 때는. 네, 솔로몬을 기준으로 해서 480년 거꾸로 가면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른 연대로 가면은 이제 문제는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고고학과 이걸 조화시킬 때 약간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달라서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완전히 다 거의 망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기술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집트 표준 연대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살펴봤지만, 출애굽이 이집트가 가장 화려하게 빛날 때 출애굽이 일어난 거로 나오잖아요. 이집트 신왕국이었고, 네, 그리고 가장 번영하던 아메노테프 3세인가? 네, 그때쯤에서 나온 거로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고학자 입장에서는, 표준 연대로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잘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 연대를 1446년으로 잡는 게 아니라 언제로 잡아요? 1200. 네, 1200년대로 늦춰 잡죠. 그쵸? 예, 네. 늦춰 잡아가지고 고고학의 증거랑 맞춰서 해석하면은 그럭저럭 맞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랑은 또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안 맞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요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는 이제 학자들 중에 하나가 뭘 제시를 했냐면은 이집트 연대가 좀 잘못됐다, 잘못 계산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1446년이나 7년은 놔두는데, 네, 이집트의 연대를, 그러니까 1202, 그러니까 늦은 연대로 하면은 1226년에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그거를 연대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지? 늦은 연대가 있잖아요. 그쵸? 네, 네. 늦은 연대가 있는데, 이 연대기 자체를 축소해버리면은 그 연대가 위로 밀려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인재기를 쳤어. 네, 밀려 올라갈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러면서 좀 더 적합한 연대에다가 출애굽하는 그런 시대를 찾아 넣을 수 있는 시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연대로 봤을 때 BC 1446년이나 7년 부근에는 신왕국이 너무 번성하고 있으니까 이게 고고학적인 증거랑 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집트가 좀 혼란한 시대. 그쵸?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느냐?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집트의 연대기가 마치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처럼 이렇게 잘 편찬돼 가지고 유지가 돼 있어서 개정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이집트 연대기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 조각조각 나 있어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왕조와 이왕조가 동시에 존재했던 왕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왕조와 이왕조는 동시에 존재한 왕조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1번 왕조고 2번 왕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여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연대기를 축소하면은 그 어떤 학자에 따르면은 한 300년 가까이 이거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봤더니 시대가 어느 정도로 극적으로 이제 축소가 되냐 했더니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람세스 2세 아시죠? 그쵸? 아, 신왕국의 가장 마지막 번성했던 파라오 있죠? 그쵸? 네. 그 예, 파라오들 왕 이름 뜯어내고. 예, 맞아요. 자기 이름 썼던. 그래서 BC 1200년대 파라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표준 연대로. 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봤더니 이 사람이 어디까지 당겨질 수 있나 봤더니 BC 960년대 파라오로까지도 조정이 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960년대는 어디냐? 놀랍게도 솔로몬 왕 다음 왕이에요. 르호보암 시대예요. 르호보암. 솔로몬 다음 왕 시대에 람세스가 살아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말이 안 되네. 어리둥절하죠, 그쵸?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어때요? 람세스는 오히려 저기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활동했던 왕이었잖아요. 파라오였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게도 이게 조정이 가능한 이론들이, 대안 이론들이, 그러니까 이집트 연대에 대한 대안 이론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서 보면은 이 문서를 보고 여기 보면은 요 문서를 이렇게 보고 살펴보세요라고 이제 있는데, 예, 요게 지금 요 링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요 문서가 없고 또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질문에 대한 이제 내용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소개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세요. 네, 이런 겁니다. 르호보암 시대 성경을 보면은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지역을 이제 많이 황폐하게 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뺏어가가지고 르호보암이 그거를 놋방패로 바꾸었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 기억나요? 네. 네, 기억나죠, 그쵸? 네, 그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역사에 자기 문자나 이런 것들, 자기 문자를 읽는 법들을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한자를 거의 그대로 썼기 때문에 우리 문자를 읽는 부분들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음,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났냐면은 중간에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이집트를 정복을 해요. 네, 이슬람 교도들은 아랍어 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아랍어로 대체가 되고 이슬람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고대 이집트 문자들을 읽는 방법을 까먹어 버리게 된 겁니다. 네, 음, 안 그래도 조각조각 나 있는데 이거 읽는 법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고대에 있었던 큰 왕국이었는데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이었나 이런 거를 유럽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폴레옹 알아요? 네. 그 프랑스의 네, 프랑스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뜬금없이 이집트로 원정을 떠납니다. 좀 시저 카이사르 흉내를 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집트로 원정을 가면서 고고학자들을 대거 데리고 가게 돼요. 네, 근데 거기서
혹시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네.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대 그 이집트 상형 문자와 밑에 그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로 병기되어 있는 큰 돌의 그 돌이거든요. 돌을 통해서 이제 여기 그 나폴레옹 원정에 따라갔었던 이제 사람이 샹폴리옹이라는 언어학자인데, 그 언어학자가 그 돌을 바탕으로 해서 이집트 고대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열렸냐면, 예전에는 이집트 하면은 뭐예요? 그냥 물음표가 찍혀 있었던 나라에서 이제는 그 물음표가 찍혀 있었던 유적이나 문서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환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그 해독한 발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 있죠. 그 시삭이 올라와서 애굽의 파라오 시삭이 올라와서 르호보암 시대 때 금방패를 뺏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이 샹폴리옹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집트 문자를 직접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관련된 유적을 막 찾아본 겁니다. 이런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파라오가 어딨나. 아, 말하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파라오 누군가가 그 유다 왕국에 올라와 가지고 유다 왕국을 이렇게 점령했다라는 내용들을 적어 놓고 있는 파라오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겠죠. 그래서 그 파라오를 막 찾아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쇼생크라고 하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파라오를 찾아냅니다. 슈생크. 네, 쇼생크. 네. 슈생크. 네, 쇼생크인데 여기서 그 쇼생크 탈출 그거. 네네네 비슷인데 뭐 이름이 비슷한 거지 실제 그건 아니에요. 이름을 쇼생크라고 읽는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고대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전에도 얘기했었죠, 그쵸? 아, 네. 그냥, 네, 네, 그냥 기억 니은 네, 지근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쇼생크라고 하는데 실제로 적는 거를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어때요? 시옷 시옷 키읔이겠죠, 그쵸? 네. 네, 근데 그거 잘 봐요. 그럼 시삭으로 읽어도 되지 않나요? 아, 시사.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슈샥,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읽어도 다 그게 그거일 수 있다라는 그 군집이 형성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이거 슈셴크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시삭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인 것 같다라고 특정을 하게 되고, 마침 이 슈셴크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역을 막 정벌해가지고 손에 넣었다, 약탈해 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막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 파라오가 바로 이 파라오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 22왕조의 파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22왕조의 파라오를 솔로몬의 시대에 이렇게 나란히 놓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샹폴리옹이었던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때부터 아까 그 성경의 연대기와 이집트 표준 연대기의 접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대 계산법과 성경적 연대 계산법의 접점이 여기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고대 상형 문자를 이제 해독하는 지식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유다 왕국이라고 번역했던 이런 게 별로 근거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왕의 자손으로 유다 왕국이라고 번역했던 단어가 왕의 자손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면서 그렇게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이 학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쇼생크죠. 쇼생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이집트의 왕으로 파라오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이제 그렇게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시샥이 그러면은 어딨냐? 그리고 어떤 파라오냐라고 했는데 누굴 것 같아요? 재현아? 시삭이요. 네. 성경의 시삭이 놀랍게도 아까 말했던 람세스 2세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 학자가. 아, 그러니까 연대기를 300년을 땡겨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람세스는 기원전 1200년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집트 학자는 연대기를 축소해서 아니다. 람세스는 기원전 950년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 그럼 르호보암 쪽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살았을 때 람세스 2세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땡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그러면은 출애굽은 그거보다 더 앞으로 당겨지겠죠. 그쵸?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그 난점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신왕국 때 출애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신왕국이 너무 번성했잖아요. 18왕조, 신왕국 18왕조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출애굽 시기가 앞으로 이렇게 맞췄더니 출애굽 시기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신왕국이 아니라 중왕국 말기로 당겨지는 겁니다. 네, 근데 중왕국 말기로 당겨지니까 거기에 마침 그 소백 네페로라고 하는 그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주가 그 여자 파라오가 돼요. 근데 아들이 없었대요. 아, 무슨 전개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럼 그 모세를 네, 주워가지고 모세를 또 비슷하게 또 마침 그 누구지? 신왕국 때 그 사람하고 또 비슷한 처지의 여자 파라오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트스. 네, 그리고 그때가 중왕국 말기여가지고 굉장히 이집트가 쇠약해지면서 그 다음에 힉소스의 침입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네. 네, 힉소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집트 전역을 다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 외적의 침입이라는 게 제대로 그 대응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한순간에 싹 쓸려나갔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근데 그게 왜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하면서 애굽 전역이 이미 다 황폐해져 버려서 대응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져지게 되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연대를 200에서 300년 가까이 줄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배운 표준 연대기가 아니라 대략 200에서 300년 동안 줄여서 생각하면은 이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소백네페로의 이제를 이어서 마지막 파라오가 하나 이제 등극을 하는데 그 파라오가 이제 그 성경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모세를 그 이스라엘을 추격해 갔던 이제 그 파라오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파라오의 미라는 지금도 발견이 안 됐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기 그 홍해 강 어딘가에 아마 묻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 좋죠. 그쵸? 네. 네, 근데 우리가 전에 말했던 아멘호테프 2세 같은 경우는 미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라가 아멘. 발견이 됐어요. 신안국 거기서. 아, 네, 근데 단지 그게 뭐예요? 무덤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장사된 그런 그 모습은 보여지지만 미라 자체가 발견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난점들을 이집트 연대기를 줄여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추구해 가려는 학자들이 있고 그거를 소개하는 내용이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자, 그러면 다윗 왕 시대 때 그 파라오가 누구였을까? 이제 이런 의문도 오잖아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럼 암세스보다 앞이니까 네. 한 투트모세 2세. 그렇게까지는 안 거슬러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거슬러 올라가면 람세스 2세보다 40년, 50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지 알아요?
아, 그 무명 파라오 그거. 맞아요. 바로 그 투탕카멘. 파라오요. 아, 네, 투탕카멘. 맞아요. 투탕카멘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사람들의 그런 개정된 연대기에 따르면은 그 람세스 2세가 뭐 솔로몬과 거의 동시대, 그쵸? 네, 그런 시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표준 연대기로 하면은 뭐예요? 뭐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한 100년에서 200년 전에 파라오가 되는 거죠. 네, 요런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걸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정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증거를 성경과 조화시키기 훨씬 쉬운 이점이 있는데 애초에 이집트 연대기가 그런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형태로 진짜 촘촘하게 조선왕조실록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이런 개정 시도 자체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집트 연대기 애초 자체가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조각조각 나 있고 이게 순차적으로 있었던 왕조인지 동시에 있었던 왕조인지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쵸? 없는 상태에서 누구는 순차적으로 맞추기도 하고 누구는 병렬로 맞추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연대가 다 제각각되잖아요. 그쵸? 예. 네. 그거를 사람들이 또 다른 역사 자료하고 또 맞춰가지고 맞춰놓은 게 오늘날 표준 그 연대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학자 같은 경우는 그 자료들 점을 맞춰가지고 표준 연대 맞춰놓은 것조차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렇게 했더니 고고학의 자료하고 성경의 자료하고 너무 안 맞는데 얘네를 조금만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고학의 자료하고 성경하고 너무 잘 맞아 돌아간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짜집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대 그 이집트 표준 연대기는 이런 거 저런 거 막 짜집기 해놓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이어붙이는 거죠. 그쵸? 제대로 이어붙여서 이렇게 너무 헐겁게 꿰매어 놓은 거를 제대로, 그쵸? 줄여서, 그쵸? 해놓으면은 성경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더라. 라는 측면에서 그 이집트 표준 연대기의 개정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좀 어때요? 좀 매력적인가요? 예. 자, 근데 그런 반면에 또 하나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반대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 너무 앞당겨서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하면 성경에 그 정황 증거하고 고고학적 증거하고 너무 매끈하게 잘 맞는다면서요. 근데 그걸 왜 반대해요? 적극 지지해야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대요. 왜 반대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샤이니. 서연아,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그런 좋은 점이 있다면은 문제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있겠죠. 그쵸? 근데 그 문제점을 검토하던 사람들이, 이거는 좀, 그렇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집트에 이제 어쨌든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람세스 2세를 볼 때는 람세스 2세가 왜 그 들어갔냐면은 람세스 2세의 본명이 라이마 시샤거든요. 네. 왕명이 라이마 시샤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너무 길어서 그거를 줄여가지고 시샤라고 발음을 했대요. 근데 시석이랑 좀 비슷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음 모음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대목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 주장의 이제 난점이 뭐냐면은 람세스 2세의 아버지가 세티 1세인데요. 이 세티 1세는 우리 그 람세스 2세가 그 시리아의 패권을 놓고 히타이트랑 전쟁했었다는 얘기 기억나죠? 그쵸? 전혀 기억 안 나는?
그 시리아 그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시리아를 손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동쪽으로 나가든가 서쪽으로 나가든가 길목이잖아요. 그쵸? 네. 네. 히타이트도 시리아를 손에 넣으면은 밑으로 내려오든가 동쪽으로 가든가 할 수 있는 길목이었는데 근데 독일, 네, 무슨 거 하지 않았나요? 카데시, 네, 카데시 전투라고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카데시에서 양쪽 군대가 만나서 전투 벌였다는 얘기 기억해요? 네. 예, 그게 람세스 2세 때 일어나는데, 그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세티 1세라는 사람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면서 카데시 부근까지 늘려갔던 사람이 세티 1세입니다. 근데 시리아에 있는 부분까지 세력을 넓혀가려면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야 될까요? 거기 이스라엘 왕국을 거쳐가야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람세스 2세 시대 때 르호보암이면은 그 아버지인 세티 1세는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쵸? 네. 솔로몬이면 이스라엘 왕국이 최정성기잖아요. 그쵸? 최전성기여서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서 솔로몬을 자기 사위로 삼잖아요. 그쵸? 동맹국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세티 1세가 군사를 이끌고 여기 그 카데시죠. 시리아 변경에 있는 지역까지 원정을 떠나면서 세력을 늘려갔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렵겠죠? 동맹국이라고 해놓고 동맹국의 영토를 군사 행동을 하면서 점점 내 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결국 그 시리아 변경까지 이르러서 그 아들 때에 시리아 지역을 놓고 패권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역사를 펼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이건 성경하고 맞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아, 그래, 너희들 그 이집트 연대기 추격하려는 거 잘 들었다. 아, 정말 좋다. 그렇게 해서 몇몇 난점들이 해결되는 건 참 좋은데, 너희들이 제시한 대로 살펴봤더니 뭐예요? 다른 난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원래대로라면은 지지를 받던 부분이 또 위협을 받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거기를 반대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있죠. 신왕국이 그렇게 번성했었을 때 어떻게 출애굽이 있을 수 있느냐? 그쵸?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 아메노테프 2세의 미라가 그쵸? 그 뭐 발견이 된다. 그쵸? 이런 부분들. 네, 뭐 그다음에 뭐 솔로몬 시대 때 지층에서 뭐 이렇게 그 큰 뭐 부의 흔적들이 잘 안 나오더라. 네,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난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두 개의 난점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차라리 표준 연대로 보는 쪽이 난점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집트 연대의 축소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게 되겠죠. 이 차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난점은 있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기존의 난점이 해소되는 건 반갑지만 그렇게 해서 그럼 새로 또 나오는 난점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이 많더라라고 하는 쪽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연대기를 줄이는 쪽으로 가겠죠. 그쵸?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봤더니 우리가 얻는 유익보다 나오는 난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치명적이고 해결하기 어렵더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다시 그냥 연대. 네, 표준 연대기 안에서 우리 그 난점들을 해소해 보려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기본적으로 뭘로 가는 거예요? 표준 연대기를 일단 놓고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저기 뭐냐 그 어려운 점들은 있지만 그래도 뭐 아마르나 서신에 나오는 합의루 같은 것도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럭저럭 잘 맞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해결해 가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출애굽의 연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연대기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 어떻게 확정해야 되느냐가 결정이 됐단 얘기일까요? 안 됐단 얘기일까요? 안 됐다는. 안 되고 계속 논쟁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루어지고 있겠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근데 후대에 가가지고 이집트 연대를 한 300년 줄이는 게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확고부동한 증거로서 지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네, 우리가 배웠던 역사책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카데시 전투가 우리는 뭐 BC 1200년대 뭐 중반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카데시 전투는 BC 960년경 르호보암 아, 쯤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고대 역사가 연대를 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기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아마추어 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전문 학자들이에요. 영국의 대학교에서 다 고고학이죠. 이 관련된 분야에서 정말 평생을 바치고 지금도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집트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야, 출애굽의 증거 없지 않느냐, 고고학적인 증거 없지 않느냐, 출애굽을 했다는데 그런 증거가 어딨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전문이. 네, 그쵸. 그 증거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한, 그쵸? 그 기본 바탕을 설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쵸? 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뭐 배경 증거를 제시하는 시대를 풍부하게 우린 제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대가 진짜 이 시대인지 아니면 진짜 이 시대인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요 연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고 했던 게 요 오늘 활동 부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그건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한번 그 생각이나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재현이가 지금 고고학자는 뭐 아니라고 치고 재현이가 지금 두 개의 이런 그 방향이 있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쵸? 네. 재현이는 어느 쪽이 좀 더 선호되는 것 같아요? 이집트 그래, 연대계를 줄이는 쪽이 난 것 같아요? 아니면은 기존의 난점들을 해소해가는 쪽이 난 것 같아요? 저는 줄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줄이는 편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단점들 이제 또 해소. 거기에 그리고 새로 나오는 난점들을 다시 해소하는 편이 좋겠다?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성경이랑 맞잖아요, 이게. 그래야 성경이랑 더 많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새롭게 성경이랑 충돌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더 해소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어,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죠, 그쵸? 네. 네, 그 부분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개정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근데 그거 해소할 수 있어라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정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네. 네. 자, 서연이는 어느 쪽이 좀 더 선호되나요? 개정해서 줄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기존 거를 좀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음소거 상태예요?
물바람 소리를 내서. 그래도 네. 아무리 복잡해지더라도 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개정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충돌을 하더라도 그래도 네. 발견이 된 내용이면은 네. 결국에는 사실이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거참 어렵네요. 어렵죠, 그쵸. 네, 그래서 근데 그쪽이 좀 더 이익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거는 근데 저기 시간이 좀 더 지나보면 알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집트 연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속단을 하면 안 돼요. 뭐가 맞다, 뭐가 옳을 것이다, 미리 결론 내리면 안 되고 계속 연구되는 증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쵸? 살펴보면서 이게 난점이 뭔가, 성경과 크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최대한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집트 연대에 대한 입장을 그렇게 정립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